자, 안녕하십니까. 기타 수학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예비고1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일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곧 졸업식이죠. 1월 4일쯤 졸업식을 하시게 되실 것이고요. 누구나 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등수학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학에 도움이 한 줄기 빛이 되고자 제가 고등수학 과정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다항식 곱셈입니다. 자, 곱셈을 여러분 이제 하기 전에 지수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수법칙 언제 배웠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지수법칙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중2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수법칙은 다 똑같습니다. 지수법칙은 자, 일단 언제 성립하냐부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항상 같을 때만 성립한다.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잠깐 복습을 해드립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중학교 때 2의 3승,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밑에 있는 거, 요것을 우리가 밑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지수라고 그랬죠. 자, 이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가 3번 곱해져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2가 3번 곱해졌다라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썼냐? 만약에 2를 그럼 1000번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쫙 1000번.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약속한 기호고요.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했죠.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1학년 때 좀 배웠고, 지수법칙이라는 것은 언제 배웠습니까? 중2 때 배웠죠. 대충은 다 아실 거라 믿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수법칙은 있잖아. 사실은 중학교 때는 여러분아 mn이 자연수일 때만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2의 3 곱하기 2의 4다. 자, 그럼 말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랑 곱합니까? 더합니까? 더하죠. 그렇죠. 2의 3 더하기 4. 그래서 2의 7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 이런 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고2 과정 가시면 얘도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중2에서부터 고1 과정까지는 무조건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실은 참고로 한번 예를 해드리면 얘도요, 2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돼. 그럼 얘가 2에 계산해 보시면 6분의 5제곱이 될 거야.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수법칙은 알아두셔야 돼. 똑같다는 거야. 계산 방법이. 단 지수가 확장된다는 거지. 지수가 이제 지금 현재 자연수까지 배우는 게 나중에 어디까지 정수까지 또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고요. 실수까지 또 확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여기까지만 배운다는 거. 정수는 뭐 알잖아. 뭐 마이너스까지 포함된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유리수는 분수까지 포함된 거지. 지금 나왔던 것들. 실수는 루트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2 가서 배우는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법칙을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중학교 교과서 같은 거를 꼼꼼히 보시면 지수법칙은 지수. 자,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한다.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야.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뭐 이런 애도 있어. 얘를 2개 곱하고 얘를 더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 밑이 얘는 2고 얘는 밑이 3이잖아. 다르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그럼 지수법칙 공부해 볼게요. 지수법칙.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하는 지수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자, 지수법칙 첫 번째입니다. 지수법칙 1번. 자, 기호로 좀 써볼게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지금 보다시피 밑이 A로 갔죠. 얘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곱할 때는 더한다. 자,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예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x의 3승 곱하기 x의 4승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지. x의 두 수를 더하라. 그래. 7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m제곱의 가로치고 n제곱. 자, 이건 어떻게 하냐. 가로가 있을 땐 곱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가 있을 땐 곱해라. 그래서 a의 mn이 되겠습니다. amn.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이 두 번 있다 이러면 어떡하냐. 사실 여러분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요. 지금 다시 거듭제곱의 정의를 생각하면 이 녀석이 두 번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시 이 녀석은 뭐냐면 2가 3번 곱해진 거잖아. 그럼 2가 3번 곱해진 거니까 2가 3번 곱해진 이거를 기호로 쓴 것뿐이잖아. 걔가 또 한 번이 두 번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럼 2가 몇 번 곱해졌어? 자, 얘가 2의 세제곱이고요. 또 얘가 2의 세제곱이야. 그걸 곱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결론에는 2의 6제곱이다라고 계산하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가로가 있을 때는. 이해되시죠? 3번. 그 다음 이제 3번은 어떻게 지수의 분배라는 겁니다. A, B의 n승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렇지. n을 머리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합니다. 3개짜리가 있을 때는 어떡하냐? A, B, C의 n승.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A의 n승, B의 n승, C의 n승 해주면 되겠다. 자, 우리 중학교 때 한 예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의 y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3이 여기서 a야. 그러니까 얘도 제곱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을 제곱해주니까 9가 되죠. 9, 그 다음에 x에. 자, 얘는 x 제곱의 제곱입니다. 얘는 곱해야 된다 그랬지. 가로가 있으니까 x의 4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용어로 지수의 뭐 분배다 이렇게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단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나누기 있죠. B분의 A의 n승은 어떡하냐. 얘도 위약과 마찬가지로 각각에다가 지수를 분배해 줍니다. 얘도 지수의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예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2x 분의 y의 그쵸? 3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도 세제곱 해줘야 되니까 8이 되고요. 2도 세제곱, x의 세제곱, 여기도 y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부호가 음수였을 땐 여기 음수로 계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원래는 2번인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서 저희가 번호를 뒤로 뺐는데, 개념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하나, 나누기 있죠? 얘가 원래는 2번 정도인데, 나누기 할 때는 원래는 얘들아, 빼면 되는 거야, 그냥. A의 m에서 n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돼.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느냐면 아까 얘기했죠. mn이 자연수다 보니까 뒤에 게 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건데 요런 경우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컸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m이 n과 동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n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중학교 책은. 나중에 가시면은 이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빼버리면 그만인데 자 나누기는 뭐해라 뺀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2의 6 나누기 2의 3 하면 그냥 2에 2개 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답이고 얘를 계산하면 8이죠. 자 그 다음 2의 6 나누기 2의 6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한데요. 자 잘 보시면요. 얘를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2의 0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의 0제곱을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많은데 얘는 1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잖아. 2의 6승은 64야.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면 무조건 정답이 1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어떤 것의 0제곱은 어떤 것 뭐 A의 0승도 좋고 X의 0승도 좋고 어떤 것의 0제곱은 자 지수가 0이 나왔을 때는 결과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의 3 나누기 2의 6 한번 해볼게요. 그럼 뒤에 게 더 크죠? 그러면 사실은 지수법칙대로 가면 2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아이고. 2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1 과정까지 쓸 수 없다 그랬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얘는.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음수를 띈 거분의 1이 나옵니다. 음수를 띈 거분의 1. 따라서 이 정답은 2의 3제곱분의 1, 즉 8분의 1이 나옴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야. 8분의 1. 따라서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뒷게 더 크면 오히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분의 1 이렇게 역수처럼 정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x의 2 나누기 x의 5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x에 그렇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오히려 빼고 나서 걔를 역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외울 필요가 없이 얘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아 얘가 a고 얘가 b니까 얘는 b분의 a니까 x 5분의 x 제곱이죠. 그럼 x 제곱은 x가 2번 곱해졌다는 거고 x 5승은 x가 5번 곱해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약분놀이를 시켜버리면 밑에 x가 3개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시겠습니까? 밑에 x가 3개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이 연습은 실전 예제 또는 확인 예제를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그렇죠. 다항식의 곱셈을 할 건데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다항식의 곱셈 빨리 하고 넘어가고요. 곱셈에 대한 성질도 역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자, 개념원리책 제1번 지수법칙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고요.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 여기 나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 원리는 전개고요.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 원리는 전개고 자, x 플러스 y라는 녀석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을 전개해봐라.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일단 전개를 이용해서 분배법칙, 뭐 전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단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전개 후에 뭘 찾아서 그렇죠. 동류항을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ax 더하기 bx 이렇게 bx cx 플러스 이렇게 하면 ay 플러스 by 플러스 cy 이렇게 되겠죠. 동류항이 하나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쪽에 항이 2개 나오고요. 이쪽에 항이 3개가 나왔을 때는 얘를 곱하니까 항이 총 일단 몇 개가 나온다. 그렇죠. 항이 총 6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고1 과정 2학기에 가면 효로 문제 나와. 어떤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항에 몇 개가 나오냐,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조심할 점은 이쪽 가로와 저쪽 가로에 서로 이렇게 곱해봤을 때 동류항이 안 나왔을 때만 6개가 나오는 거지 동류항이 나온다면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동류항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아이고 x 플러스 3 할까요? 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요렇게 4번이죠. 그러니까 2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제 여기 2개 곱하기 2개니까 4개가 나오겠고요. 4개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3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다음 단원 그렇죠. 곱셈 공식을 들어가시면 요런 케이스에는 가운데에 무슨 항이 걸린다. 동자로 시작하는데요. 그죠? 동류항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동류항은 필히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동류항과 지수법칙. 지수법칙. 간단한 거. 그렇죠. 지금 이 x제곱이 나왔다는 거는요. 요거와 요거를 계산했을 때 x의 1과 x의 1을 이렇게 계산한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땐 지수끼리 더하라. 좀 전에 배웠던 지수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지금 문제풀이를 자세히는 못 해드리니까 다항식 곱셈 전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뭐 조금 더 이제 예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개념원리 책에 있는 건데, 자, 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3x 제곱 빼기 2 이거를 전개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왼쪽이 3개, 오른쪽이 2개니까 6개가 나오겠지만 얘는 이제 보다시피 x만 있죠, 문자가. y가 없죠. 그러니까 동류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야? 6x의 4제곱. 지수법칙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x의 3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요거랑 요 녀석 곱하니까 플러스 2x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9x 제곱이 됩니다. 다시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개가 나왔고요. 여 중에서 동류항을 찾아라. 자, 동류항은 잘 보시니까 차수와 문자 같은 항이죠.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죠. 그러니 쟤를 동류항 계산 처리하면 얼마가 돼요? 5x 제곱이 되겠죠? 5x 제곱.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5x 제곱.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냐? 얘를 뭐 내림차순까지 배웠으니까 6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3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5x 제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2x 그 다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리하여 2단원 다항식의 곱셈을 알아봤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시험 내신고사에 이 정도 수준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전개식에서 어떤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개식을 조금 복잡하게 주고, 내신고사에서, 그러면 제가 한 문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인지 고등학교에 100% 2번 또는 3번으로 나올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유형을 좀 해드리겠다는 거야. 시험에 좀 남아서 시간이. 자, 개념원리 책으로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몇 쪽이에요? 15쪽이죠. 15쪽에 다항식의 전개에서 개수 구하기. 그쵸? 여기 나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제목을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 중학교처럼 하시면 곤란해.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면은요, 나올 것만 골라서 하자. 나올 것만 골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문제를 한번 크게 적어볼게요. 1 플러스 3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3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얼마? 5x 세제곱. 자, 요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보고요.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보고요. x 제곱의 개수를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를 싹 다 전개하면 4 곱하기 4 16개의 항이 나오죠.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올 것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2라고는 누가 곱해지면 나오겠어? 그렇죠. 5x 세제곱하고 곱해지면 나오겠죠. 이때 우리가 개수만 갖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5x 세제곱이니까 5지. 이해돼? 그 다음 3x는 누구랑? 여긴 1차니까 여기 2차랑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그럼 3x와 4x 제곱 곱하니까 지수법칙 적용하고 숫자만 갖다 쓰시면 12가 되겠죠. 개수만 갖다 쓰시면. 그 다음에 2x 제곱하고는 여기 누구랑 만나면 되겠어? 그렇죠. 요렇게 만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숫자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x 세제곱은 여기 상수항하고 만나면 되니까 4, 3, 12가 되겠죠. 따라서 x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x 세제곱의 개수는 5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왜? 그거의 x 세제곱이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이 앞에 개수만 처리하시면 되겠죠. 16에다가 17 더하면 얼마입니까? 33. 맞나요? 33. 그쵸? 다음 x제곱의 개수도 마찬가지야. x제곱의 개수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해보세요. x제곱은 여기서는
x제곱과 나오면 되지. 그래서 4야. 4. 해드릴까요 그냥? 1은 4x제곱과 만나고 3x는 2x랑 만나면 되니까 6이 되겠죠. 6x제곱이니까 2x제곱은 그렇지 3하고 만나야 되니까 6이고요. 그 다음 이 4x 세제곱은요. 얘는 만날 게 없죠.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차수가. x제곱보다 커버리니까 여기랑 곱하면 때려 곱하면 최하가 x세제곱이니까 없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 얼마야? 16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잘못했나요? 그렇죠. x제곱 맞죠? x제곱.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x5제곱 같은 것도 해보시고요. x4제곱도 해보시고, 한 개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치고요. 다항식 2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단원의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고등수학이야. 다음 시간 여태까지는 중등 복습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돼. 이 앞서 강의 찍었던 1강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치. 개수와 상수 처리할 때 꼭 숫자만 아니라는 거. 특정 문자에 대한 상수항과 특정 문자에 대한 개수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